안녕하세요. 뻘지연구소의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중국에서 재미있는 메인보드를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인텔 제온, 즉 서버용 CPU인데 메인보드에 아예 납땜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체 같은 게 아예 불가능하죠. 지금 가격이 CPU, 메인보드, 32GB 램 다 포함해서 15만원 정도예요. 물론 다 중고일 겁니다. 대충 어떤 느낌인지 보면 M-ATX 사이즈의 메인보드고 M.2 슬롯이 여기 하나, 둘, 그리고 이쪽에 이제 무선 와이파이 칩셋 놓는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흔히 보이는 그 X99, X79 제온 개조보드 스타일이에요. 재밌는 게 있다면 여기에 칩셋이 있어야 되는데 칩셋이 없고 아예 비어 있고요. 아마 CPU 안에 내장되어 있는 컨트롤러나 이런 걸 쓰는 거겠죠. 그리고 CPU가 정방향으로 붙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붙어져 있는데, 그래서 정방향으로 보려면 이렇게 봐야 됩니다. 조금 불편한데? 전원부나 이런 걸 보면 그렇게까지 좋은 보드 같진 않은데, 그래도 여기 옆에 보면 D1581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CPU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얘에 맞게 설계를 했다. 적어도 동작 자체는 잘 되게 설계를 해놨던 거겠죠. 이렇게 16GB DDR3L 램도 있는데 이렇게 칩이 굉장히 양옆으로 많이 붙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DDR3 때는 이 고용량 칩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저용량 칩을 여러 개 붙여가지고 16GB로 만든 거라 보시면 되고, 그리고 DDR3 L이기 때문에 이제 L은 저전력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전력 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CPU 제온 D1581도 정보를 살펴보면 이렇게 인텔 공식 사이트에 등록이 되어 있는 제품이었고, 가끔 여기에는 없는 제품이 중국 쪽에 또 풀리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출시를 보니까 2016년 1분기에 출시를 했고요. 코드 네임이 브로드웰, 인텔 5세대인데 이제 인텔 5세대는 굉장히 단명한 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쭉 내려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6코어 32스레드 CPU고요. 부스트 클럭은 2.4GHz인데 올코어 클럭은 이제 1.9GHz까지 내려가게 되고 클럭이 좀 낮죠. 그리고 재밌는 부분은 TDP가 65W입니다. 이게 왜 재밌는지는 말씀드릴게요. 이거 시대벤치 R20을 돌려보니까 당연히 잘 돌아가고요. 점수가 3768, 대충 3800점 정도 나오더라고요. 14나노 공정에 올코어 부스트 클럭은 1.9GHz, 온도는 51도로 굉장히 낮은 편이고, 보시면 풀로드에서도 전력은 아까 본 것처럼 60W 가량밖에 먹지 않죠. 성능상으로 비슷한 거를 찾아보면 여기 인텔 i5 11400이 3800점 정도로 조금 높긴 하지만 그래도 비싸죠. 그런데 얘는 115W를 먹거든요. 제온 16코어짜리 CPU가 전력 소모가 오히려 더 적어요. 즉, 이 CPU는 전성비 위주로 세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CPU, GPU들은 이런 전력 커브가 있어요. 전력을 얼마 먹였을 때 성능이 얼마 나온다. 그런데 그래프가 어때요? 성능 향상폭이 점점 떨어지죠. 전성비상 최고의 지점이 스윗스팟인데 경쟁 때문에 다소 전력상으로 비효율적이더라도 성능이 일단 오르긴 오르니까 전력을 많이 먹게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텔 12세대나 엔비디아 3000번대가 전력을 많이 먹네 뭐네 하지만 전성비 그 자체는 전작 대비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얘는 그런 스윗스팟을 잘 지킨 거죠. 이때만 해도 AMD는 서버 점유율이 1%도 안 돼가지고 경쟁 상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얘가 i5 11세대랑 똑같냐고 하면 당연히 싱글코어 성능도 차이가 나고, 벤치마크는 CPU를 100%로 쓰지만 실제 게임이나 이런 거는 16코어를 한참 못 쓰기 때문에 체감 성능은 차이가 꽤 납니다. 그럼 제가 왜 이걸 구매를 했냐? 이게 자작 나스용으로 팔리더라고요. 나스가 뭐예요? 파일을 어딘가에 저장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스트리밍 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만이 구글 드라이브 같은 건데 그 시놀로지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나스를 한때 썼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CPU가 인텔 셀러론, 그리고 램이 4기가밖에 안 돼요. 그런데 가격은 무려 76만 원이나 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소프트웨어 값이란 거예요. 그만큼 편리하긴 한데, 더군다나 이 하드를 기본적으로 4개를 꽂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드를 더 추가하려면 이 쓰던 걸 팔고 하드가 더 많은 제품으로 가야 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베이가 늘어날수록 가격이 150만 원. 물론 그만큼 사양도 오르긴 하지만 여전히 4GB 램에다가
가격이 정말 살벌하죠.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나스가 잘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자작 나스가 유행하는 이유죠. 자, 일단 이렇게 전원은 잘 들어오고요. 내장 그래픽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외장을 꽂아줘야 돼요. 정보를 살펴보면 16코어 32스레드. 야, 이 제온이라서 역시 코어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 메모리는 32GB DDR3 1600MHz가 잡혀 있네요. CPU Z에서도 보면 인텔 제온 D라고 나오는데, 보시면 소켓이 1667BGA예요. 이게 뭐냐면 처음부터 납땜이 돼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 CPU는 애초에 탈착을 할 수가 없게 인텔에서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OEM이나 이런 식으로 나가게 설정한 거겠죠. 부하를 걸어보면 이렇게 올코어 클럭이 이렇게 1.9GHz까지 내려가죠. 뭐 이걸로 게임을 하실 분은 없겠지만 한번 간단하게 해봤는데 1660 슈퍼의 롤은 150프레임 정도로 나쁘지 않은 성능을 보여줬고요. 배그 같은 경우에는 3 울트라의 100프레임, 뭐 프레임 자체는 잘 나오는데 조금씩 스터터링이 꽤 있는 편이라서 실제로 게임하기에는 그렇게 좋지 못할 것 같아요. 뭐 애초에 게임을 하라고 나온 것도 아니고요. 자, 이렇게 바이오스로 들어왔는데 보시면 빌드 데이트가 2021년 7월 9일이에요. 그러니까 만든 지 얼마 안 된 메인보드입니다. CPU 자체는 2016년에 나왔는데 메인보드를 2021년에 만들었다? 이제 폐기되는 보드를 주워다가 CPU만 떼가지고 이제 새 보드에 넣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수명이나 이런 거는 뭐 크게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도 CPU는 웬만하면 고장 안 나니까 뭐 메인보드만 괜찮으면 계속 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제가 매뉴얼을 좀 보니까 그 나스나 요런 데 좀 자주 쓰는 IPAMI라고 있거든요. 그 원격으로 바이오스도 들어가서 뭐 설정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고급 기능은 없는 것 같고, 뭐 크게 특출한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윈도우보다는 아예 나스 전용으로 되어 있는 이제 나스용 OS를 깔아 볼 겁니다. 그 전에 세팅을 좀 해야겠죠. 일단 이렇게 OS용 SSD를 하나 깔아주고요. 뭐 일반적인 컴퓨터 구성할 때도 윈도우는 SSD 깔고 뭐 하드나 이런 거는 따로 달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은근히 팔리는지 요런 전용 나스 케이스도 있어요. 얘가 한 10만원 정도 하는데 뭐 퀄리티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나름 또 괜찮게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전면 같은 경우에는 뭐 전원 버튼, 리셋 버튼, USB도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나스처럼 이렇게 하드를 뺐다가 꼽을 수 있는 이런 스왑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컨셉 자체는 되게 재밌는 그런 제품이라 할 수 있겠죠. 하드베이도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퀄리티가 좋진 않은데 뭐 이런 느낌 나쁘진 않죠. 여기 안쪽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안쪽이 이런 느낌. 기본적으로 하드가 여기 SATA와 전원에 물리적으로 꽂히게 되는 거고요. 전원은 말 그대로 전원이고 SATA는 데이터 전송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컴퓨터에 꽂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쭉 나와서 이렇게 케이블을 따로 메인보드에 꽂아줘야 되는 거라 보면 되고, 그럼 전원은 어떻게 하냐?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ID를 꽂아가지고 이 8개 베이 전체에 전원을 공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게 파워가 들어가는 장소거든요. 보시면 길이가 되게 이상해요. 일반적인 ATX나 FXX나 이런 규격의 파워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작아요, 공간이. 그럴 때는 이런 플렉스 파워를 쓰는 겁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파워가 이런 ATX 요 사이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작다 하면 이런 SFX 사이즈를 쓰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작죠. 그런데 이 플렉스 파워는 어느 정도냐? 이렇습니다. 이렇게 작아요.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구경이 작은 걸 볼 수 있죠. 요건 브라켓이에요. 대충 요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기본적으로 소형화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요렇게 작은 애들은 고용량까지는 없습니다. 최대가 한 500, 600? 비싸야 한 1000W 짜리가 제품이 잘 없어요. 그래서 저는 250W 짜리를 쓰고요. 생긴 게 굉장히 특이하죠. 보시면 손 꽂을 데가 딱히 없고, 여기 안에 이제 기본적인 어떤 뭐 DC, AC 정류 장치와 그리고 이쪽에 팬이 있고, 여기 이쪽에 이런 식으로 선을 꽂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일반적으로 모듈러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를 여기에 꽂고, 그 다음에 얘도 여기에 꽂으면
컴퓨터 선을 다 꽂은 거죠. 자, 이렇게 파워를 장착을 해주시면 되고요. 메인보드도 이렇게 위로 올려주고 이제 요 케이스를 씌우면 완벽한 나스가 되는 건데 이거 뭐야? 야 이거 쿨러 높이 때문에 못 닫네 이거를. 아 이거 분명 같이 파는 거였는데 나중에 이거 맞는 거 좀 낮은 걸로 찾아가지고 좀 바꿔야겠어요. 하드도 한번 장착을 해보면 이렇게 베일을 하나 꺼내가지고 하드를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 측면에 나사를 고정을 하면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고정이 됐으면 얘를 이렇게 쭉 밀어가지고 오 됐다. 하드까지 잘 꽂혔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NAS OS를 설치해 볼 건데 이게 OS가 꽤 있거든요. NAS용으로 나온 OS가. 그 중에서도 저는 오픈 미디어 볼트라는 OS를 설치를 할 겁니다. 일단 설치용 USB를 삽입을 했고요. 요거 OS 설치하는 거는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설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유튜브나 블로그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보여드릴게요. 한국어도 이렇게 있고요. 이거 설마 북한도 있을까? 북한도 있어. 자,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누가 또 잡으러 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검은 화면이 뜨면 설치가 완료된 겁니다. 일단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 아무것도 안 뜨잖아요. 이게 설치 끝인 거예요. 그냥 이대로 두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걸로 설정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하냐? 바로 이런 뭐 노트북이나 다른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디바이스로 연결을 하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내부 IP가 적혀 있거든요. 192.168.0.2인데 이걸 그대로 같은 네트워크 상에 있는 디바이스에 연결을 해주면 이렇게 오픈 미디어 볼트 창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자 그럼 이렇게 관리 콘솔에 들어오게 되고 여기서 이제 외부 연결이나 뭐 디스크 관리 사용량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용자를 만들어 가지고 뭐 여러분 친구나 이렇게 아이디를 만들어서 여기에 로그인하면 내 자료 같은 것들을 볼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FTP 연결해 가지고 외부에서 내 NAS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시스템 정보에 들어오면 이렇게 CPU 이름 그리고 CPU 사용량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것도 다 볼 수가 있고요. 이런 NAS 소프트웨어는 멀티코어 활용을 잘하기 때문에 이런 코어는 많은데 이제 클럭은 낮은 그런 애물단지에 넣기가 좋습니다. 이외에도 사용자가 추가적으로 뭐 CCTV 연동, 미디어 서버, 토렌트 다운로드 이런 것들을 이제 설치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블로그나 뭐 유튜브에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이 끝이 났고요. 뚜껑까지 닫으니까 되게 제대로 된 나스처럼 보이는 게 약간 좀 재밌네요. 이렇게 자작 나스를 만들면 뭐 영상 같은 거 하드에 넣고 자주 보시는 분들은 내 영상을 핸드폰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볼 수 있으니까 좋고 웹캠과 연동해서 CCTV처럼 쓰거나 그냥 내 파일을 올려놓고 외부에서 뭐 링크를 다운로드 하거나 할 때도 좋죠. 대용량 제한 이런 것도 없으니까요. 전력 소모도 매우 적은 편이기 때문에 뭐 전기 요금 같은 것도 얼마 안 나올 것 같아요. 지난번에 서버 만들어 놓은 게 소음이 너무 심해가지고 못 쓰고 있는데 요거는 한번 좀 오래 써보려고요. 자,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시 봅시다.